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장이 참 좋지가 않아서 마음고생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댓글에 제 구독자, 제 오랜 친구라고 해도 되겠죠? 그레이스님, 요청 주신 좀 채권 TLT, TMF를 정확히 물어보셨는데, 이거 좀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오랜 구독자분들 반갑고 채널 다시 만든 지 조금 됐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네, 반갑고 채널이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렇게 멘탈이 좋지가 않아서 예전처럼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리고 악플 달리고 하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운영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새로 채널 만들면서. 근데 TLT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뭐 간단하다기보다는 엑셀 오랜만에 계산해봤는데, 자, 우선은 기준금리가 현재 5.25에서 5.5인데 일단 5.5로 잡아놨어요. 5.5로 현재 잡아놓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0.25%포인트를 올릴 경우에 5.75, 5.5에서 5.75가 되겠죠? 그래서 5.75로 잡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TLT와 TMF 값을 좀 가격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10년물 기준금리가 4.914예요. 조금 내려왔죠. 5를 찍고 뜨거 한번 하고 살짝 내려왔는데, 자, 여기에 필수 조건을 한 5번까지 써놨다가 사실 3, 4, 5번이 2번과 연결된 거라 조건을 딱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값을 제가 써놨어요. 특히 1번, 첫 번째 필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5.5면은 10년물 금리가 5.51, 5.6 이렇게 기준금리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이라는 건 뭐 단기적으로든 뭐 중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안 높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저조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인건비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필수 조건이에요. 사실 이 물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 임금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때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뭐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임금을 올려라 마라 할 수는 없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저조해져서 이제 기업들이 해고를 한다든지 인건비 절약에 힘을 쏟아야 이제 물가 상승이 억제가 되겠죠.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비싸죠. 현재 굉장히 비싼데, 일단은 지금은 원자재 쪽, 베이직 머터리얼 쪽은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굉장히 저렴해요. 싸요. 이쪽 부분은 지금 뭐 원유나 이쪽 기름 쪽만 생각하셔서 대부분의 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쪽은 원유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기름값이 문제긴 해요. 기름값이 문제긴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뭐 자꾸 이제 자기들 그 원자재를 무기로 삼아 자원 무기로
해서 한국에 뭐 흑연 수출 안 하고 뭐 배터리 재료들 수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거는 현재 뭐 기름값도 어느 정도 상단에 위치해 있다 보고 두 번째 필수 조건 인건비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기업들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이러면 더 높게 잡아야겠죠? 추후에는. 하지만 우선은 한국을 봐서는 한국도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이미 침체에 들어섰고 실물 경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미국이 한국이랑 똑같진 않겠지만 시차가 있겠지만 미국도 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현재 5.5로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 10년물 기준금리 4.914에서 몇 퍼센트가 더 오를 수 있겠냐? 만약에 최대한 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 5.5까지 가려면 4.914가 11% 오르면 5.45 정도 됩니다. 12%가 되면 5.5가 조금 넘고 그래서 11%로 잡았고 최대치로 근데 만약에 조금 경제가 그래도 누그러지는 느낌이 좀 덜 든다 해서 연준에서 한 번 더 올렸을 때 5.75 올렸을 때는 현재 4.914에서 17%가 더 올라야 이제 5.749가 됩니다. 그럼 5.75 바로 밑에죠.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상승 여력은 이 필수 조건 두 가지를 놓고 계산을 했을 때 동결했을 시는 최대 11%의 상승 여력이 있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렸을 때는 17%의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차트를 보면 물론 TLT는 10년물 금리는 아니지만 일단 기준을 10년물로 잡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할 때마다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는 말씀 안 드렸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83.24예요. 여기서 11% 언더가 어디냐? 뭐 대략 요 정도. 라고 하면 한 74불 중반 정도. 74불 중반 정도를 기준금리 동결했을 때 바닥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올렸을 때는 17%였죠? 17%. 그래서 17%일 때는 바닥이 69불. 69불을 바닥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LT로 접근을 한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쭉 중기적 뭐 장기적 이렇게 지켜봤을 때지 이게 바로 뭐 월요일 화요일 날 TLT가 좀 올라 이거 오르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분은 없겠죠. 여하튼 뭐 당장
당장 조금은 오를 수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는 언제든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데드캣 바운스를 먹자고 큰 돈을 배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괜히 위험하게. 큰 배팅을 할 때는 계산한 값에 바닥에 근접했을 때 큰 배팅이 들어가야지. 이 데드캣 바운스 먹자고 큰 배팅 하면은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 나오는 거 같이 하다가 아니면 조금 오르고 다시 밑으로 빠지면 골 때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팅을 하더라도 높은 확률이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배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피곤해져요, 정말. 그래서 74 현재가 83.24 현재 83.24인데 73.3이었나? 74.3 그 다음에 69였죠? 69 요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사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분할로 사면 되겠죠? 분할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중간에 퍼센트 중간값 한 번, 두 번. 뭐 요렇게 한 5번 정도? 뭐 1,000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그러면 5번이면 뭐 2,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2,000, 2,000, 2,000, 2,000, 2,000. 아니면 좀 쫄리다. 1,000, 1,000, 2,000, 3,000, 3,000. 뭐 요런 식으로. 그건 이제 각자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TL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74.3이라는 건 11%, 69불은 17%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랐을 때 값이에요. 그리고 현재 금액이고, TMF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 배 레버리지죠? 3배 레버리지니까 여기서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곱하기. 그러니까 현재 동결 RC는 TLT 같은 경우는 11%라고 본다면 TMF 같은 경우는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33%. 꽤 크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TLT는 고작 10%인데 뭐 고작이라 10%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할로 했을 때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TMF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 자, 현재 3.94예요. 정말 아찔한 숫자인데 계산한 값의 33%, 51%. 33%
여기죠. 33% 여기인데 값이 2.66. 그 다음에 만약에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렸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17%인데 곱하기 3을 하니까 51% 반토막이죠. 그럼 뭐 2불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TMF는 옆으로 기게 되면은 기면서 빠지고 하면은 지금 이 수치보다도 살짝 더 약간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2.5 아니면 뭐 1.9, 1.8 뭐 이런 식의. 일단 그런 변수들까지는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딱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물론 보시다시피 이런 귀여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대략 한 15% 정도 되는 느낌일 거예요. 보면 이런 거를 다 예측할 수는 없죠. 이런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쵸, 15% 정도. 근데 우리는 현재 최대치를 놓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최대치, 반대로 TLT, TMF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겠죠? 를 놓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3.9, 2.6, 2. 2.6, 2불. 자,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숏을 친다라고 보면 돼요, 느낌이.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에 제가 채권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이고, 뭐 TLT라면 충분히 해볼만 해요. TLT라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TLT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좀 올라서 매우 월 초가 이제 배당 나기, 그러니까 월 배당인데 지금 연 3.84까지 왔어요. 연 3.84. 근데 만약에 지금 계산한 대로 기준금리에 가깝게 금리가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4%가 넘겠죠? 4%가 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현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단기채도 그렇지만 채권은 들고서 물론 이 채권 가격 상승을 채권이 워낙 똥값이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걸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TMF는 크겠죠. 레버리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는 채권을 들고서 이 배당을 먹는 게 굉장히 크다. 계속 말씀드렸죠. 뭐 물론 채권 차익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TLT 배당률을 4%를 먹는다라는 건 굉장한 메리트인 거예요. 굉장한 메리트. 왜냐면 지금 금리 인하는 정말 생각에 금리 인하는 정말 짧아도 1년, 길면 뭐 3년 이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이상 뭐 2년, 3년 이 4% 정도의 배당이 유지가 된다. 혹은 뭐 조금 한 3불 후반, 일단 4불 기준으로 배당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고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TMF 같은 경우는 정말 추천하지 않는데 굳이 하시겠다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라인에 좀 가까웠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너무 이걸 하고 싶다면 저라면 아주 조금만 해볼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근데 만약에 2.6 근처가 왔다 하면은 이제 꽤 들어갈 만 하겠죠? 그래도 2까지 만약에 2.6인데 2까지 빠지면 그래도 한 20 몇 프로 돼요. 절대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만 잡는다면요 당연히 TMF가 좋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배당률이 거의 4%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내 시드머니가 좀 크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TLT, TMF. 네. 지금 그리고 필수 조건 세 번째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야 함.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좀 많이 빠져야 돼요. 자산 가격이 많이 빠져야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길 원하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 수요가 많으면 기업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인건비를 쓸 수 있겠죠. 좀 비슷한 거라 제가 다 지웠는데 근데 자산 가격이 계속 뭐 높아지고 뭐 바이든이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해서 주가가 갑자기 떠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더 연기되는 거예요. 더 이런 뭐랄까 지지부진한 장이, 안 좋은 장이. 그래서 월가 사람들은 더 싫어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일단 나스닥 쪽이 빠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20-30% 빠지면 그때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주워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이제 하게 됐어요. 아직 뭐 택도 없지만.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 비중이 한 15% 정도 돼요.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고 나머지 싹 다 채권이에요. 올 채권, 단기 채권.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단기 채권 만약에 좀 지켜봤다가 TLT가 저 지금 계산해놓은 값에 좀 한 중간값에 가까워지거나 하면 TLT로 갈아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산해놓고 보니까. 그리고 배당률이 몰랐는데 꽤 많이 올랐고, 그래서 TLT가 조금 더 빠진다면 사실 단기채는 좀 더 빠지겠죠. 그래서 단기채에 대한 매력보다 TLT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 또 여러 다른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종목을 보고 있어요. 저는 사야 될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 한 20% 30% 뭐 30% 제가 이게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또 그거를 다 그리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한 20-30% 만약에 쭉 빠진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한번 아주 뭉칫돈을 세게 한번 집어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재미있게 종목들 보고 있어요. 저는 아주 점점 저렴해지는 가격들을 보면서 네,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제가 들고 있는 채권 배당락일이고 한 4-5일 있으면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 그런 거 좀 소소하게 받으면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레이스님 댓글 요청 있으셔서 한번 봤는데 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좀 게을러질 때도 있는데 유튜브라면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오랜 구독자분들 말씀 주시면 그래도 한번 도움이 되드려야지 하고 보면 이제 막상 저도 도움이 되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계속 봐놨던 애플 계산한 값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영상에 남겨보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